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도 전략은 철저하게 가치 기반이 아닌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상장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고가 매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유 확약을 상당 부분 신청하였습니다. 참여 건수로는 58.54%, 신청 수량으로는 59.92%나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것인데요. 이 수량이 그대로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관사의 판단으로 더 배정이 되거나 덜 배정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 증거금이 환불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배정이 공개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14.73%를 제외한 85.27%가 의무 보유 확약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즉, 기관 투자자의 청약 물량 중 2.89%는 상장 후 15일이 지나야만 팔 수 있습니다. 24.71%의 물량은 상장 후 한 달, 26.39%는 상장 후 3개월, 31.28%의 물량은 상장 후 6개월이 되어야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관 투자자의 물량 중 상장 당일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14.7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비율을 지난 청약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매우 높았지만 실제 배정은 그보다 훨씬 낮은 52.25%가 배정되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72.57%, 빅히트는 78.37%가 배정되었고 명신산업이 42.86%, 최근 기록을 세웠던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81.36%의 배정을 하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존 모든 기록을 깨고 85.27%라는 매우 놀라운 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비율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짧은 기간보단 긴 기간의 의무 보유 확약이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손해보지 않을 것 같다는 계산으로 참여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비율이 매우 좋습니다. 단기인 15일, 1개월보다 3개월, 6개월이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청약과 비교해봐도 이렇게 장기 비율이 많았던 청약이 없었습니다. 다만 최장기인 6개월은 SK바이오팜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3개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1개월, 15일 비율도 매우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기간별 비율을 보면 이보다 좋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유통 물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가 65,000원, 주식수가 7,650만 주입니다. 그에 따라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4조 9,725억입니다. SK바이오팜과 다르게 기존 주주가 있습니다. 미리 나누어졌던 우리사주와 일부 물량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물량은 공모주주들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 공모 물량이 의무 보유 확약으로 85.26%가 상장 당일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889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배정 전 유통 가능 비율이 25.57%였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제외되면서 11.63%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이 매우 커서 11.63%의 물량이라 하더라도 5,783억이나 되는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상장 당일 5,783억의 유통 물량은 어느 정도인 것일까요? 지난 청약들의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4,291억, 카카오게임즈는 3,603억, 빅히트가 매우 많은 9,040억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5,783억은 카카오게임즈나 바이오팜보다는 많고 빅히트보다는 많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2월에 상장한 솔로엠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비교해도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후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먼저 SK바이오팜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시초가 상한가와 정규시장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역사상 첫 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2일차에도 상한가로 마무리하고 3일차에 상한가가 풀렸었지만 다시 상한가로 마무리하여 총 3연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첫날 따상을 기록하고 다음날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3일차에 큰 변동폭을 보이며 상한가 행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2연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빅히트는 상장 당일 매우 짧은 시간 따상을 기록하였다가 시초가보다 낮은 주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을 기록하면 주가는 얼만큼 올라가는 걸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는 65,000원입니다.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65,000원에 100%인 13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 상한가를 기록하면 상장 당일 16만 9천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당일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4.9조에서 거의 13조에 이르게 됩니다. 금요일 상한가를 이어가게 된다면 최대 21만 9,500원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16.7조가 됩니다. 만약 3일차에도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다면 28만 5천원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21.8조가 됩니다.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개발과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는 이미 상업화가 성공되어 수익을 내고 있는 독감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백신이 있으며 단독 개발되거나 제휴로 개발되기도 합니다. 자체 개발이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상업화 단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 공동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은 현재 3상 단계에 이른 제품도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바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 및 공급 계약을 하면서입니다. 또한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미국 노바백스의 후보 물질을 이용하여 단순 위탁 생산이 아닌 추가 공정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CMO가 아니라 개발 역량도 갖춘 CDMO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공장은 우리나라 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매출은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는 65,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4.9조에 달했는데요. 매출만 보면 2020년 2천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공모가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해당 공모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어떻게 가치를 평가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비교 업체는 스위스 제약회사인 론자와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중국의 우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각각 CMO, CDMO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생산 설비를 리터로 표현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1위로 36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론자가 32만 리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우시는 10만 리터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정된 비교 업체와 생산 능력을 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매우 낯설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EV는 기업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집값이 10억이고 대출을 4억을 받아서 샀으면 집값은 10억이지만 실제 대출을 제외한 가치는 6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시가총액에는 대출은 반영하지 않고 전체적인 주식의 합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교한 계산을 위해 회사의 시가총액에서 대출을 뺀 것을 기업 가치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10억이고 대출이 4억이라면 기업 가치는 6억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회사의 기업 가치를 구하고 각 회사의 생산 능력으로 나눴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우시의 경우에는 CMO, CDMO 사업만 해서 100% 반영하였지만 론자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비중인 72.3%만 반영한 기업 가치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업 가치를 생산 능력으로 나누면 결국 1리터당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론자의 경우 1리터당 2.27억의 가치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리터당 1.44억의 가치가, 우시의 경우엔 5.21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셋을 평균한 2.644418억 원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 능력으로 곱하게 될 것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 능력은 23,924리터입니다. 앞에서 구한 리터당 2.644418억 원을 곱하고 기업 가치를 구해냅니다. 여기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입금, 즉 빚을 제외하면 6조 3,388억 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체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가격은 82,267원이 됩니다. 82,267원에 20.99%를 할인한 65,000원이 공모가 밴드 상단이었고 65,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마다의 상황과
가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단순 생산 능력을 곱함으로 가치를 구해낸 것입니다. 국내 CMO 업체 중 하나인 바이넥스의 생산 능력은 11,200리터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를 구한 방법으로 바이넥스의 가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바이넥스의 주당 평가가액은 91,115원이 되어야 합니다. 바이넥스의 현재 주가는 얼마일까요? 현재 주가는 14,950원입니다. 앞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기업 가치를 단순 생산 능력으로 나누는 것은 실제 시장에서는 반영되기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EV 캐퍼시티가 제대로 맞지 않는 데는 론자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 우시가 매우 고평가된 영향이 있습니다. 우시는 중국 1위 CMO 업체로 생산 능력을 현재 30만 리터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 프리미엄으로 작용되어 현재 주가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만약 우시를 제외하고 론자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평균을 내었다면 1.361428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2.644418보다 거의 절반이나 낮은 수치입니다. 만약 고평가된 우시를 제외한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는 33,000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기업 가치를 구할 때 이용되는 펄을 왜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3분기까지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230.11억입니다. 단순 4분기로 환산하면 306.81억이 됩니다. 현재 정해진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으로 보면 퍼가 162가 됩니다.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퍼는 324가 되고 따상으로 마무리하면 421이 됩니다.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하면 퍼가 547이 되고 3일차에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퍼는 710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 순이익으로는 펄을 이용한 기업 가치로는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기업 가치를 생산 능력으로 나누는 방식을 이용한 것인데요. 하지만 펄은 바이오 기업이나 성장하는 기업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상장 직후 퍼가 577까지 기록하였지만 이후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정확한 기업 가치는 아무도 추정할 수 없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첫날 따상을 기록하면 하나금융지주와 아모레 퍼시픽 4위가 됩니다. 2일차 상한가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신한지주와 LG 사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일차에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다면 SK이노베이션과 KB 금융 4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이 현재 8.5조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 단기적으로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도 전략은 철저하게 가치 기반이 아닌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상장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상장 1일차, 2일차의 거래량이 유통 가능 주식수에 비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3일차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가 풀렸었고 이후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약해져만 갔습니다. 차트로 보면 2일차 거래량 없는 점상을 기록하였고 3일차에도 점상을 기록했다가 조금 내려갔지만 다시 상한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4일차에는 조금 오른 상태로 시작해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다가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 조금씩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첫날 거래량이 유통가능 주식의 4%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유통가능 주식의 30% 정도가 거래되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씩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제나 초기에 매도를 하니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3일차 유통가능 주식수보다 훨씬 많이 거래되면서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차트로 보면 1일차 점상을 기록하고 2일차 상한가가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3일차 조금 오른 상태로 시작하여 빠르게 고점을 기록한 후 큰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장일이나 상장하는 주식의 대응은 거래량이 많으면 단기적으로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빅히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빅히트의 유통 가능 주식수는 669만 6,417주였습니다. 첫날 거래가 거의 유통 가능 주식수만큼 이루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첫날부터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초가 상한가로 시작해 바로 점상을 만들어냈지만 몇 분 지키지도 못하고 큰 하락으로 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지속하였습니다. 지난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매도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이 방법이
항상 최고의 수익을 주지는 않고 이번에도 최고의 수익을 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언 매도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유통 가능 주식수를 외우셔야 합니다. 메모를 하든 눈에 보이는 곳에 메모를 하든 외우시든 포스트잇을 써서 붙이시든 이 숫자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첫날 거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100만 주 미만이면 첫날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 종료 후 기관 투자자들이 SK 바이오팜처럼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처럼 매도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고 매도 규모가 유통 가능 주식수에서 유의미한 비율이 된다면 다음날 초반부터 매도를 대기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통 가능 주식수의 절반을 넘긴다면 일부는 시장가로 매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상장일 장 마감 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 8897510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상장일인 3월 18일 목요일 거래량이 없어서 맘 편히 홀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 전문 블로거 아이언입니다.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